แม่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가 이제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예. 오늘 제 복장이 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멘트 한번 날려볼까요? 예. 안녕, 돌팔이? 혹은 뭐 돌팔이 안녕?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요? 예.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들 합디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광고 내용 하나 보셨습니다. 어때요? 눈물 좀 나던가요? 에이, 그거보다 제 얼굴 보는 게 더 눈물 나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일입니다. 그죠? 예, 좀 기쁘게 한 주의 가운데라 가지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좀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멋있는, 그죠? 그런 복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놀릴 수는 있습니다. 돌팔이 안녕.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딜 보느냐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수능 우리 독서 영역이죠. 그죠? 제11강 두 번째 파트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190페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펼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있죠?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감지할 수 있는 앞에다가 1화 쓰시고 다시 내려가서 절대 식욕은 앞에다가 2. 다시 쭉 내려가서 실제로 광고 심리학 앞에서는 3 됐습니까? 다시 내려가서 19세기 생리학자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최소 가지 차이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달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 5개 달라고 그러셨더라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갈 테니까 밑줄 친 거, 밑줄 칠고 됐습니까? 중심 내용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갑니다. 감지할 수 있는 지각의 경계점. 그 밑줄 쫙 쳐볼까요? 감지할 수 있는 지각의 경계점을 의미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식욕이라고 얘기하네요. 식욕, 다시 내목.
깡! 약 쳐넣기 바랍니다. 식욕이 아니라 식역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먼저 뭐에 대해서? 그래, 식역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놨다. 그죠? 그러면 식역이란 건 뭐냐? 봤더니만은, 그래, 감지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 일단은 지각의, 그래, 경계점. 됐습니까? 예.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식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러한 식역은 광고 심리학에서의 유용한 개념이더라.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할까? 그래, 광고 심리학에서 이러한 식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밑줄 볼까요? 식역은 절대 식역과 차이 식역으로 구분된다.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가보자. 식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네. 어떻게 해요? 그래, 절대 식역이라는 것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이 식역이라는 것으로서 두 개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절대 식역이 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죠? 절대 식역 다시 네모 깡 약 쳐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쳐볼까요? 절대 식역은 뭔데요? 감각에 의해 탐지될 수 있는 최소의 자극량이더라. 그래, 절대 식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래, 감각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 감지될 수 있는 됐나요? 최소의 맞나요? 예, 자극량 그죠? 최소의 그래 자극량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절대 식역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됐니? 자, 예를 들어 다시 또 깡 쳐넣기 바랍니다. 자, 단어의 개념 정의가 나오면서 동시에 무엇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0.1g을 들었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0.1g은 절대 식역 아래에 뭐라고요? 자극이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그런데 자, 10g을 들었을 때는 이를 감지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탐지되는 무게가 된다라는 것. 됐니?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1g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10g 정도가 있는데 0.1g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 탐지하지 못해. 됐습니까? 예.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절대 식역의 아래의 자극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 요거는 우리가 절대 식역의 뭐라고요? 아래의 자극이더라. 그런데 이제 10g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탐지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은 이 10g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절대 식역의 뭐가 된다고요? 그래, 위인 어떤 감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극이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그러면 절대 식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항등자극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 식역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0.1g부터 시작해서 10g까지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가 뭐가 된다? 절대 식역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무엇을? 항등자극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항등자극법이 뭐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는 0.1g에서부터 10g까지의 무게를 들어보게 해서 통계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더라. 그럼 달리 말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0.1g부터 시작해서 1g, 2g, 3g 계속해서 들게 본다. 그랬을 때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됐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절대 식역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0.5g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5g에서 어떻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5g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절대 식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그 무게가, 여기는 2.5g이 돼 있네요. 2.5g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절대 식역은 뭐가 된다? 2.5g이 된다라는 거. 그래, 다시 가보자. 그래서 0.1g부터 10g까지를 전부 다 뭐 해보게 해? 들어보게 해. 그 중에서, 요 2.5g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그 감도 느낄 수 있더라. 그죠?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래, 절대 식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래,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자극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식역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절대 식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절대 식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식역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항등 작업법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계속 갑니다. 절대 식역은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 그래, 조금씩 차이가 난다. 앞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감지가 있어요. 그죠? 느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되나?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그죠? 예, 좀 둔감한 것이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마다 절대 식역은 차이 날 수밖에 없더라. 하지만이라 세모깡 약 쳐놓고요. 역점 나왔죠? 그 다음에 초조가 되겠네. 하지만 광고 자극에 대한 절대 식역의 판단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즉 달리 말하면은 광고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자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 됐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의 크기를 뭐한다? 고려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만약 자 버스의 광고판에 버스 안 승객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식역 이하의 자극이며 소비자들에게 지각되기는 어렵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서요? 그래 광고 자극에서 무엇을 그래 이러한 절대 식역을 뭐 하는 거 그래 활용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대다수의 뭐라고요? 그래 사람들의 인식할 수 있는 맞습니까? 대다수의 인식의 어떤 자극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 활용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버스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광고 문구 많죠? 의자 뒤에 보게 되면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 그냥 눈 나쁜 사람 이런 것을 차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인식 그 사람들의 어떻게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광고 자극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고 심리학에서는 차이 식역의 개념이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생님, 자, 감독님 카메라 이쪽 좀 해주세요. 예. 자, 세 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 얘기냐? 그래. 광고 심리학에서는 차이 식역의 개념이 훨씬 더 유용하고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더라. 그럼 차이 식역은 뭔데요? 차이 식역 다시로 네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바로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더라라는 거.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식역의 또 하나 뭐라고요? 차이 식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차이 식역이라는 것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 자극의 차이를 두 자극의 무엇을 그래 차이를 뭐 할 수 있는 그랬어? 그래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죠? 예, 바로 차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최소 가지 차이. 최소 가지 차이 다시려 네모 깡 약청이 바랍니다. 그래,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최소 가지 차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차이 식역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한다면은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 그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최소 가지 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예.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다 땅 쳐놓고요. 체크. 항상 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 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를까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 됐습니까? 예. 예컨대, 보세요. 컬러 광고의 홍수 속에서 흑백 광고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 흑백 광고는 차이 식역 이상의 뭐가 되는 것이다? 그래, 광고가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자, 컬러 광고 속에서 흑백 광고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광고가 뭐였어?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았어. 그렇다 그러면 이 흑백 광고는 차이 식역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차이 식역 이상의 뭐가 된다고요? 그래, 광고가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컬러 광고
광고라고 해가지고 얘가 소위 말해서 절대 식욕이 없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 컬러 광고도 나름대로 무엇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절대 식욕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뭐라고요? 흑백 광고 하나를 집어넣어놨더니만은 이 광고가 주목을 받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차의식욕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러다 보니까는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광고 심리학에서는 무엇을 더 많이? 그래, 차의식욕의 개념을 더 유용하게 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나? 예.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반대로 화장품 광고에서 모델의 피부가 타사 모델보다 좀 더 하얗다고 해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들이 하얗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래, 감각을 가지지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절대 식욕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모델로 나왔는데 하얗다고 해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그래서 소비자에게 인식되지 만약에 못해. 그렇다면 이는 뭐라고요? 차의식욕 이하의 뭐가 된다고요? 광고가 되는 것이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 그래, 저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얼굴 애프터, 그죠? 예, 그 다음에 비포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확 눈에 띄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차의식욕이라고 그러고, 그런 광고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차의식욕 이상의 광고가 되는 거지. 그죠? 예, 이해되겠니? 예. 자,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차의식욕에 대한 정의를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뭘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다시 또는 깡치 넣고요. 체크. 왜? 시대 연도 나왔잖아요. 그죠? 생리학자 베버는 베버 다시 또는 깡치 넣고요. 체크. 왜? 사람 이름 나왔잖아요. 전문가의 견해 끌어오는 겁니까? 네. 자, 배번은 자, 한번 볼까요?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지점과 관련하여, 그죠? 법칙을 만들어서 이를, 자, 이래놨네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요? 그래, 베버라는 인물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두 광고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이것의 차이를 느끼는 지점과 관련하여 뭘 만들었다? 일종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 법칙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K는 일어났네요. 됐습니까? 예. 자, I분의 뭐라고요? 델타 I라고 어떻게 만들어 놨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의식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베버는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냈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가봅니다. K는 뭐라 그랬냐? K 다시라 네모깡 쳐놓고요. 베버 상수라고 그랬네. 베버 상수 다시라 네모깡 약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K는 베버 상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감각기마다 일정한 값을 지닌다. 그리고 델타 I는 델타 I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쳐놓기 바랍니다. 차이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화량이더라. 달리 말하면 차이를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뭐가 된다? 그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는 I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그래, 기준이 되는 자극의 크기더라. I는 뭐라고 한다? 기준이 되는 자극의 그래 크기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 기준이 되는 자극의 크기를 됐습니까? 그죠? 이 델타 I 달리 말하면 최소한의 변화라는 걸 나누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다? 베버 상수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지점과 관련된 것이더라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베버 상수는 기준 자극이 클수록, 기준 자극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기준 자극이 클수록 차이를 느끼는 데 필요한 자극량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그래,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또 기준 자극이 작으면은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예를 들자면은, 자, 보세요. 기준 자극 크기를 우리가 10으로 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변화량도 어느 정도가 돼야 돼? 10 정도가 돼야서 어떻게 해요? K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됐니? 오케이. 그래,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기준 자극의 크기가 우리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의 변화량은 한 2 정도만 돼도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되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느끼는 것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제 이해되겠니? 그래서 기준 자극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변화량 역시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자극의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변화량은 어떻게 작아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는 깐쳐놓고요. 보세요. 1kg의 아령을 들었을 때와 2kg의 아령을 들었을 때 무게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1kg은
최소 가지 차이 이상의 자극이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보세요. 100kg의 아령과 101kg의 아령은 무게의 차이를 어떻게 된다고요? 느끼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다시요. 100kg과 그 다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훨씬 더 커야 되지.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200kg 정도는 안 될까?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는 기존 자극이 큰 경우 이상이 어떻게 이 큰 경우 차이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자극량의 변화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커야 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네 번째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로 두 자극의 맞습니까? 예, 차이를 됐나요? 예,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만다 느끼는 지점과 됐습니까? 예, 관련된 베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 그게 네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갑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자 이렇게 될까? 다시 가보자. 최소 가지 차이나 베버 상수의 개념은 앞에서 말했던 최소 가지 차이 바로 차이식의 개념이겠죠? 그 다음 베버 상수의 개념은 맞습니까? 예. 광고 심리학에서 매우 유용한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며 다방면에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도입하면 제품이나 가격, 신제품 개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렇다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유용한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질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시격에 대한 정의 내놓고 그 가운데서 절대 시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 절대 시격이라는 거는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극량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라는 것은 항등자극법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러한 절대시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인식 거기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광고에서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시격에 대한 또 하나의 것 차이시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차이시격이 광고에서는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래 되겠죠. 자, 컬러 광고 속에서 흑백 광고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 흑백 광고를 주목한다. 그래서 이 흑백 광고는 차이 시격이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니? 그렇다고 컬러 광고라는 것이 주목을 못 받았느냐? 아니야. 걔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 사람들이 감지했어. 그죠? 그래서 얘도 절대 시격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차이 시격이라는 것이 광고에서는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두 자극 차이를 느끼는 지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베버가 법칙으로 만들어냈네. 그죠? 베버의 상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이 되는 자극 크기를 무엇으로 나눈 것이다? 차이의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기준의 자극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변화량도 또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즉 최소 가지 차이와 베버의 법칙이 우리 광고에서 얼마나 활용이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됐나?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문제 5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상황에서 버스 광고 자극의 미쳤까요? 절대 시격을 파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 절대 시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뭘 제시했더라? 항등자극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시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가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버스의 광고판에 버스 안 승객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미쳤까요? 작은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시격 이하의 자극이며 소비자들에게 지각되기는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 시격을 파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거 없이 없잖아. 뭐라고요? 작은 글씨를 조금씩 더 크게 해줘서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는 것 됐습니까? 예, 그걸 찾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광고의 글씨를 조금씩 더 크게 해주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렇다면 몇 번? 그래, 선택지 1번이 되겠네요. 광고 문구를 점점 더 키워가면서 승객들의 지각 정도를 판단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은 앞에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 시격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등자극법이라는 거. 그래서 항등자극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래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만들어보거나 아니면 더 늘려보거나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다. 그래 적용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음료수 회사는
동일한 제품인데 용량이 다른 A 제품과 B 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 자, A는 500ml 있고, 자, A는 500ml 있더라. 이리와 보통에 깡총 이렇게 바랍니다. 자, 감독님 잠시만 이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자, 우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음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A 제품은 됐습니까? 얼마였다고요? 그래, 500ml였고요. 그 다음에 B 제품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1000ml였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회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A 제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400ml로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감소시켰고, 맞습니까? 예. B 제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850ml로 감소시켰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런데 소비자들은 A 제품에 대해서는 용량 감소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 반발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량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그래, 반발했더라.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반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1번부터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A 제품에서 기준이 되는 자극은 얼마가 된다? 그래, 500ml. 맞습니까? 그럼 B 제품에서 기준이 되는 자극 리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1000ml.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A 제품에서 100ml는 최소 가지 차이보다 작고라고 했는데, 자, 100ml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최소 가지 차이보다 작으냐라고 했을 때, 자, 최소 가지 차이란 건 뭐라 그랬나?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하거나 최소한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랬었지.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500에서 400으로 줄였더니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량 감소에 반발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다면 이 100ml는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야? 그래,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차이를 느낀 것이 돼버리겠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 가지 차이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00ml나 혹은 100ml 이상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최소 가지 차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다면 선택집은 틀렸네. A 제품에서의 100ml는 최소 가지 차이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꼈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아니면 100ml가 뭐가 될 수 있어? 그래, 바로 차이 식역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같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B 제품에서 150ml로 줄이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감지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 가지 차이보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A 제품에서의 100ml는 최소 가지 차이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반발했다 그랬으니까 느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최소 가지 차이이거나 최소한으로, 그죠? 예. 아니면은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아니면 이제 밑에 1000ml에서 850ml 줄인 것은 150ml밖에 안 죽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느꼈다 안 느꼈다? 안 느꼈다. 그러니까는 얘는 최소 가지 차이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잡아줘야 돼? 최소 가지 차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자, 그럼 답은 2번 일단 됐고요. 3번 갑니다. A 제품의 델타 I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ml고, 맞습니까? 예. B 제품의 델타 I가 만약에 200ml였다면, 자, A 제품과 B 제품의 배분 상수는 동일하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기준이 A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500이라고 그랬고, 자, 델타 I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이라고 이야기했다. B는 보니까는 기준이 되는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델타 I가 얼마라고 그랬어? 200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배보상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로 동일할까? 0.2로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렇다면 선택 3번 됐고요. 4번 갑니다. A 제품 관계자는 소비자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최소 가지 차이 이하의 용량 내에서, 그렇지,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500ml에서 400ml 줄였다면 반발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100ml 말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 한 90ml 줄여보고, 한 80ml 줄여보고, 한 70ml 줄여보고,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반발을 사지 않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이제 이해되겠어요? 예. 자, 선택 조번 갑니다. 보기의 실험을 통해서 기준 자극의 크기가 크면, 됐습니까? 자, 기준 자극의 크기가 큰 건 뭐라고? B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기준 자극의 크기가 작을 때 보이다. 그렇죠? 500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필요한 자극량의 변화 역시 어떻게 된다? 그래, 크다라는 것 알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100ml밖에 차이 안 나. 얘는 150ml밖에 차이 안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못 느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뭐 해줘야 돼? 그래, 많이
많은 양을 어떻게 줄여야지만 최소가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나와 있는 기준 자극의 크기가 크다 하면은 최소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커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선택지 5번. 그래. 바로 필요한 최소 자극량의 변화 역시 어떻게 해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 2번이라는 것 확인되어 있고요. 자, 7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다. 자, 보기 내용부터 먼저 가볼게요. 애매한 자극의 삽입. 애매한 자극의 삽입 다시는 내목 안 쳐놓고요. 그건 뭔데? 광고 속에 특정 자극을 광고 수요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다. 이는 신비감을 주며 그래 화제거리를 유발하는 방법이 일환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광고 속에서 애매한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는다. 근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억해. 그래서 어떻게 그 광고가 소위 말해서 히트 치는 거겠지.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그대로 가볼게요. 절대 시격을 넘어선 자극을 가지는 광고는 차이 시격 이상의 광고가 되겠는데, 자, 봅시다. 자, 절대 시격을 넘어선 자극을 가진 광고는 차이 시격 이상의 광고가 되겠다 했는데, 아니죠. 절대 시격을 가진 광고라도 오히려 흑백 광고가 어떻게 된다고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차이 시격보다도 절대 시격은 아래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 그죠? 그렇다면 선택지 1번 틀렸잖아. 또 아울러서 지금 윗글 내용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두 번째, 자극의 크기가 절대 시격을 충분히 넘지 않는 광고라도, 그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이고야, 그래, 이거겠네. 달리 말하면은, 절대 시격에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량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애매한 어떤 자극이 삽입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꼽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광고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히트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럼 선택지 2번이 또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 선택지 3번. 애매한 자극보다 자극의 강도를 크게 하면 광고의 신비감을 높일 수 있다. 아니죠? 자, 보세요. 자, 맨 마지막에 보기에서 보게 되면 신비감을 주며 화제거리를 유발하는 방법이더라. 뭐가? 애매한 자극의 삽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자극 자체가 뭐라고요? 그래, 신비감을 주는 것이었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보다 자극의 강도를 크게 했을 때 신비감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애매한 자극은 두 자극의 차이점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 가지 차이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자, 애매한 자극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다면 최소 가지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성은 없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광고 자극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통계 수치가 유효한 기준이 된다. 에이, 지금 여기에서는 통계 수치하고 내용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에서부터 7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예. 안녕, 돌팔이.